고향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상원입니다. 고향세는 자신이 태어난 출생지 또는 자신과 연관이 있는 그런 지역, 그리고 또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관심을 갖거나 관심이 있는 지역에다 세금을 납부하면 그 세금이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세금 환급으로 돌아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부금은 연말정산회 때 다 돌아오기는 하는데 지역에서는 그 고향세를 납부해 준 사람한테 감사의 표시로 지역 특산물을 또 감사의 선물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일본이 처음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그런 제도가 고향세 제도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고향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대학 진학이라든지 취업은 대도시로 나가서 거기에서 다시 공부를 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 대도시에서 취업을 하고 거기에다가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대도시 지역은 계속 세수가 늘어나지만 자기를 키워준 고향은 계속 키워내는데 소요되는 자금만 외부로 유출될 뿐이지, 그래서 대도시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그 인구, 그쪽 지역만 좋은 일 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면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자기 의지대로 얼마만큼의 돈이라도 이렇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제도를 만들어낸 게 이제 일본 고향세 제도입니다. 2007년도에 제도 검토가 이루어졌고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초창기에는 2014년까지는 미미한 증가 추세였습니다. 근데 2015년에 원스톱 특례제도라고 해서 자기가 5개소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할 경우 그냥 신고하는 걸로만으로도 그냥 끝나는 그런 원스톱 특례제도를 시행을 하게 됐고요. 또 같은 조치의 일환으로서 기부금을 공제해주는 금액을 2배로 상향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고향세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또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지역 특산물을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2008년에 시장 당시에는 81억 엔의 성과를 내다가 지금 2015년에는 1653억 엔까지 세수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2844억 엔까지 증가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과 2016년을 비교하면 고향세가 35배나 증가한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런 이제 고향세가 일본 같은 경우도 잘 알려지면서 정착이 된 것도 있고, 또 지역 특산물을 선물로 받다 보니까 지역 특산물을 받으면은 또 맛있는 지역 특산물을 고맙다는 표시로 또 받기는 했지만 또 맞다 보니까 다시 그 지역에다가 다시 주문을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바로 고향세 제도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유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역의 고향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고향세를 납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아니면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어필을 하는 거죠. 어필을 하면서 고향세를 예를 들어서 1만행을 낸 사람들한테는 이런 지역 특산물이 주어집니다. 2만행을 낸 사람들은 이런 특산물이 주어집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인터넷이라든지 팜플렛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납세자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력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기부하는
순수한 목적으로 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향 세제라고는 하는데 그게 정식 세제로 들어오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세제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복잡한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기부금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 세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고향 기부금의 성격을 띠는 것이죠. 그런 이제 지역 특산물을 제공하면서 고향세를 유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새로운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거든요. 지역 특산물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도 고향세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특산물을 만들어내고 창작해내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동시켜서 고향세를 운영한다고 하면,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 청정 이미지도 강하고 또 농특산물들 그리고 수산물들이 청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향세와 연계시킨다고 하면 우리 지역의 특산물들이 상당히 전 국민들에게 어필이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세제와 함께 지역은 꼭 그 세제를 가지고 세제가 재원이 없어서 이루지 못하는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 없는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47개 광역 도도부현과 1741개의 기초 시정촌 기초 자치단체에서 이 고향세를 유치하다 보니까 과열 경쟁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특산물을 보내주고 그럴 때 고가의 특산물을 보내준다든지 또 이제 지역 특산물의 고향세로 납부한 금액의 대부분을 다시 환원시키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이 되는데,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 고향세를 유치해서 그걸 다시 지역에서 특산물을 사서 보내준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지역에서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효과가 없다라고 보지는 않는 그런 지자체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들어서 올해 4월 1일에 총무성에서는 그런 이제 고향세 유치와 관련해서 지역 특산물을 제공하는 답례품에 대한 한도를 3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시달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일본의 제도에서는 고향세를 대도시라든지 또 수도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 세수가 자기 살던 지역에서 그 기부를 한 지역으로 나중에 환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세수가 이전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 도시의 세원이 지방으로 빠져나가니까 지금 대도시나 이런 데서는 이제 불만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지역에서 태어나서 고스란히 고등학교 때까지 일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거의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가 애들 양육비로 또 교육비로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고스란히 아이들이 대학으로 진학해서 거기에서 납세 행위를 한다고 그렇게 하면 지방은 계속 인력 양성,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위한 인력 양성소 역할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대도시에서도 반드시 역차별이라든지 반대할 그런 명분은 저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을 할 때 지역 특산물을 이렇게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드시 따라올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역 주민들의 역할은 지역에서 만들어낼 지역 특산물들을 그걸 우수한 특산물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 외지에 고향세를 납세를 하는 사람들의 감사 표시로 이렇게 제공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아야지 고향세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작지만 그게 이제 강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은 특산물이라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 그게 모이면 크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처럼 지역 주민들도 그런 쪽으로 내 주변에서 자꾸 궁리하고 찾아내고 그렇게 하면 지역 특산물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지역 특산물이 활성화됐을 때 더 주의를 해야 될 거는 더 좋은 물건으로 감사의 표시를 해야지 거기에 뭐 잘못된 부분들이 이제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 지역 이미지가 한 번에 실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없이 세세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